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슈톡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슈톡은 투자와 관련해서 국내 경제, 해외 경제 할 것 없이 투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추적해 가면서 설명드리려고 마련한 채널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5.1 전쟁, 원유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냐. 어제도 배럴당 20달러 선을 깨고 다시 20달러 위로 올라왔는데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어렵느냐?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협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협상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미국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오펙과 비오펙 사이에 지난 3년 동안 감산 합의가 있었죠. 물론 이제 구두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법적 구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재협상을 하면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문제가 터졌죠. 결국에 사우디는 증산을 결정했고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미군 철수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러저러한 회유와 더불어서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설득하는 거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압력이나 힘보다는 관계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텐데 그 부분이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요구는 정치적 압박이겠죠. 회유로 안 되니까 물리적 힘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사우디에 대한 관세, 무역 제한 이런 것들, 또 세이프가드 이런 제재를 통해서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상원의원의 2명은 사우디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철수시켜야 된다, 이런 법안을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지금 사우디를 압박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당사자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수급에 대해 있어서 협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가장 큰 유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5월 달에 사상 최대 원유를 수출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60만 배럴 정도로 수출량을 상승시킨다고 하죠. 재밌는 건 뭐냐면 사우디 에너지 당국자들이 내놓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어이가 없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질병으로 국내 원유 소비량과 발전용 연료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루 60만 배럴 정도 수출량을 상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원유 소비량도 줄어지고 발전용 연료도 줄어드니까 우리가 수출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가 아니라 60만 배럴 정도로 수출량을 상향하기로 했답니다. 본 의의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수출량을 늘릴 수도 있는데 이 정도에서 봐준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원래 사우디가 얘기했던 대로 증산을 하면서 수출량도 늘리고 있는 과정들이 팩트로 보여지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죠. 사우디는 4월 달에 전체 산유량을 하루에 1230만 배럴로 늘릴 계획을 합니다. 거기서 170만 배럴 정도를 빼고 1060만 배럴을 수출하는 거니까 시장에 굉장한 압력들이 당분간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죠.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저번에 말했던 전략 비축유 매입, 이 부분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3월 27일자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이죠. 좀 시장이 기대했던 바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 비축유를 매입해주면서 당분간 일시적으로라도 전 세계 원유 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미국이 2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금액으로 약 2,700조 원 정도 되는 경기부양 카드인데요. 이것들을 통과시키면서 전략 비축유 매입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 3천만 배럴 정도 매입할 것으로 봤었는데 이게 무산되면서 원유 시장이 한번 출렁였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의회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예산 지원을 좀 해줘서 우리가 다시 생각했던 전략 비축유 매입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는 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러스트벨트라는 확고한 지지층들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쪽에 당근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차적으로는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회의책을 쓰는 것, 이것이 1번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이 딜레이 된다면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략 비축유를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원유 시장에 있어서 극심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인도 같아요. 세계 3대 석유 소비국 중에 하나인 인도가 셧다운을 했죠. 아무래도 질병 사태가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인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미국, 유럽 안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인도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과 한국은 어느 정도 이제 소멸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 미국은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와서 이탈리아는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발표된 수치만 가지고 봤을 때는 거의 정점에 가까워진 상태에 이르고 있는 거고, 스페인은 여전히 정점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들이 나타나면서 인도는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인도 셧다운은 유가를 폭락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작동됐음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이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도는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발효하면서 에너지 수요 급감에 대한 불을 당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인도가 어느 정도의 원유를 사용하느냐, 2017년도 자료를 보면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하루에 440만 배럴 정도로 소비하는데 그게 2017년도니까 2024년 정도가 되면 36% 증가한 하루 평균 60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모디 총리가 선언한 Make in Indo라는 그 타이틀에 맞춰서 중국 못지않은 제조업 환경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 소비되어지는 원유량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인도가 셧다운을 했으니까, 특별히 전 국민의 이동을 금지시킨 상황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2017년도가 440만 배럴이었으니까 지금은 500만에서 550만 정도 될까요? 충분히 그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셧다운 기간이 2, 3일이 아니라 보통 한 2주 정도 간다고 보면 하루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큰 규모의 원유 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계속해서 원유를 생산해낸다면, 수출한다면 1060만 배럴을 하루에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하면 사우디는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주는 쪽이 없거나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겹치게 되면 선택지는 몇 가지 없습니다. 안 팔리면 비축을 해야 되겠죠. 싸게 내놓는다면 그 가격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것,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지냐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원유 전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맥락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1060만 배럴을 매일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다른 국가들이 그 부분을 받아줄 수 없다면, 앞서 보진 것처럼 인도가 셧다운이 되어지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원유 소비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하나 특이한 사항은 뭐냐 하면 중국이 전략 비축유에 대한 작동을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얼마 전에 중국 신랑 차이징이라는 경제 매체가 뉴스를 하나 냈는데요. 중국의 유조선 84척이 사우디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유조선 한 척당 최대 200만 배를 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84척이니까 계산해보면 1억 5천만 배럴 정도 구매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1억 5천만 배럴을 체결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됐던 간에 1억 배럴에서 1억 5천만 배럴 정도는 중국이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1억 5천만 배럴이라는 것이 결코 작지 않으니까 단기적인 수요처는 사우디가 찾았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이후에 과연 시장이 사우디의 원유를 받아낼 수 있는 거냐. 물론 이제 사우디만 원유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오펙 회원국들, 미국, 이런 여러 나라들이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우디는 수출을 못했을 때는 비축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가 어느 정도 비축 가능하냐,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사우디가 최대 비축량, 재고를 비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봤더니 2015년 8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1천만 배럴 정도를 비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죠. 2020년 1월 달에 비축량이 1억 5,400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계산해보면 사우디는
1억 5천만 배럴 정도는 충분히 비축할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비축유 구입과 지금 비축할 수 있는 양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당장 한두 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또 하나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의 아람코 주식을 상장을 했어요. 어느 정도의 실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 세계 부자는 사우디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우디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으나 이게 장기적으로 6개월, 1년 넘어가 버리면 사실 사우디도 답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 수출, 그리고 소비적인 측면에서의 감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채굴 장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원유, 가스, 시초 장비 수가 728개 되는데 27일 기준으로 44개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78개가 줄어든 거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미국이 하루 생산량이 1,3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결국엔 미국도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캐나다 상황도 다르진 않습니다. 캐나다 원유 시추 장비 같은 경우에는 44개 정도 줄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장비가 한 54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캐나다도 원유 생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캐나다와 미국을 비교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급감했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도 원유를 늘려서 수출하고, 러시아도 늘려서 수출하고, 가이아나라는 나라도 있고, 미국도 급감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시장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는 모양새죠. 그러면 이번에는 민간 쪽 소비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민간 쪽 소비에서 가장 큰 포션은 이동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4월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언을 했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겠지만 예전처럼 활발히 이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해서 봤을 때 자동차 운전이 멈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하루 소비 수요가 50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부분까지 차량 운전이 예전만큼 늘지 않을 것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평균 소비량에 비하면 한 4분의 1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항공기 운항도 예전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경을 닫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 입국자들은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관광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각 나라가 문을 다 걸어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행기 쪽 원유 수요도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인천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하루에 평상시에는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하루에 9,500명 정도 수준밖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이동을 자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민간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원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30일 날 기사에 재밌는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돈을 받고 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돈 줄 테니까 원유 갖고 가라고, 이런 특이한 상황도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 한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거는 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창고에 두면 손해니까. 미국에서 오클라호마,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같은 지역에서는 원유가 배럴당 3에서 8달러 정도 수준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배럴이 맥주 한 잔 값하고 같답니다. 너무 싸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여담이지만 다 느끼실 거예요. 야, 배럴당 단가가 이렇게 낮은데 기름값은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격이 얼마인가요? 한 리터당 1,300원 이쪽 수준인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유업계는 제가 옛날 기억이긴 한데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비쌌을 때 샀던 원유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과정 때문에 시차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맞다면 앞으로 향후 1, 2개월 이후에 그때는 기름값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궁금한 건 퀘스천 마크는 배럴당 단가가 올라가면 국내 기름값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명인 것 같아요. 그냥 손해 덜 보고 많이 이득을 얻으려는 사업적 계산.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차, 조선, 정유 이런 기업들 4월 달은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뭐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려오고요. 올해는 전통 산업들이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원유 문제가 해결되려면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이해관계가 빨리 해결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해결이 돼야 그 만나는 접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원유 전쟁이 해결되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수요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나라,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미국적인 상황이 먼저 풀려줘야 되니까 그 시그널은 확진자와 완치자 사이의 역전, 그 역전의 모습이 일단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고, 결국에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게임이 빨리 종료가 돼야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 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들의 게임이 쉽게 가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양자, 사우디와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미국의 형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우디와 러시아를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작동될 겁니다. 그래서 원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트럼프가 사우디와 러시아에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느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유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원유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